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떤 일을 그동안 쭉 해오셨는지 경력 속에 저희 가족분들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윤 책임 매니저입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지금 현재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ETF 부문에서 4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에서 해외 파생 상품 세일즈 업무를 했었습니다. 보통 파생이라고 들어가면 많은 분들께서 파생이 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들도 있고 크루드 오일이라던가 이런 상품들을 이제 선물이나 이런 옵션들을 활용해서 구조화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파생 상품, 구조화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해서 컨설팅도 드리고 또 그런 상품을 세일즈도 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와의 연관점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표 지수라던가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이고요. 에너지라던가 채권이라던가 다양한 상품들의 파생 관련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봤었고요. 지금 현재도 ETF가 아무래도 마이크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좋은 답변도 드리고 세일즈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모셔왔어요. 먼저 질문을 좀 해보자면 ISA 계좌 사실 저도 투자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 자리를 고백하자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제 ISA 계좌를 꼭 하셔라는 좀 설득 그런 재미적인 측면에서 네.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오늘 이후에 바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왜 필요한지를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ISA 다들 좋다고 하는데 세제 혜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투자분들께서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겠다, ETF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어떤 상품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좌를 골라서 그곳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똑같은 결과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절세 계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절세 혜택이 있는 이런 ISA라던가 대표적으로 연금 계좌도 사실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절세 혜택 계좌를 또 이용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시면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벌써 가입 계좌가 500만 자를 돌파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신 이 중개형 ISA 경우에는 2021년에 출시된 이후에 24년 5월 최근 기준이죠. 5월 말 기준으로 439만 자를 벌써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ISA 계좌 내에서의 계좌를 보면 중개형 ISA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개형 ISA 그리고 신탁형 1임형도 또 있어요. 이 중에서 통틀어서 전체 ISA 계좌 내 상품 활용도를 좀 보면 아직까지 약 한 46% 정도가 예적금과 같은 이런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ISA 계좌가 가진 세제 혜택을 극대화시키고 또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예적금 가입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1년 전에는 이 예적금 가입률이 한 60%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50% 미만으로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 상품으로 좀 많이 옮겨지고 있다. 많은 투자 상품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가입자 수를 보면 월등하게 중개형 ISA 쪽으로 많은 투자분들께서 가입을 해주고 계세요. 이러한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의 예적금 가입 비중은 9.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또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개형 ISA 통해서 이 최초의 ISA 도입 시의 목적이었던 자본시장 활성화라던가 그리고 서민의 자본 증식을 돕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좀 중개형 ISA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중개형 IS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절세 측면에서 강력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24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29%의 자산이 ETF를 통해서 좀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점점 더 중개형 ISA 계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고 또 절세 혜택을 잘 가져가실 수 있는 ETF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ETF 그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그 비중이 3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유달리 또 단일 종목보다 ETF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 최근에도 우리나라 ETF 총 그 투자 규모가 150조 원 이상 돌파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빨리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코덱스 입장에선 좋은 거죠.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네. 그 중개형 ISA 계좌에서 기본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연금 계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 노후의 자금 증식을 위한 목표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연금 계좌는 사실 내가 지금의 수익을 보더라도 지금 인출하는 그런 계좌는 아니잖아요. 뭐 ISA도 사실 인출은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 인출하겠다라기보단 자산 증식을 위한 이런 목표는 동일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최소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년이라는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 보통은 뭐 5년에서 10년 내가 그리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뭐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뭐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내가 다 챙겼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계좌를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목표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뭐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후에 연금을 실제 수령할 수 있을 때의 혜택을 진짜 누리면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목표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중개형 ISA 계좌 도대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ISA는 가입자가 하나의 계좌로 뭐 ETF라던가 예금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시는 채권 이런 ELS 등과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셔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계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1인명, 신탁형, 중개형 ISA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이 중에 선택해서 1인당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개형 ISA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1인명 신탁형 ISA와는 다르게 이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그러니까 직접 내가 선택을 해서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도 이제 힐링 여행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을 이런 양질의 소스들을 또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잘 습득하셔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이 ETF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ETF까지 직접 선택해서 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겠고요. 이 중개형 ISA는 일반형,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셔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ISA로 계좌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혜택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일단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손익통산, 그리고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먼저 손익통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A 상품이 수익이 나고 B 상품이 손실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 보고 있는 B 상품은 뭐 상관이 없어지고요. A 상품에 대해서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형 ISA 계좌에서 뭐 동일하게 A 상품의 수익을 봤다 그리고 B 상품의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 순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을 합산해서 우리가 순수익을 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두 번째로 바로 세제 혜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개형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 기준으로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 계좌에서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 15.4% 원천 징수해가는 것에 비해서 그와 반대로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원천징수 이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그 이상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또 저율 분리과세 세 번째 혜택인데요. 이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일반 계좌에서 15.4%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하시게 되면은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그 이상 수익본 부분에 대해서 9.9%로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해도, 그러니까 200만 원 비과세 혜택 이외에 숫자만 비교해도 15.4%와 9.9%, 간단하게만 비교해도 당연히 중개형 ISA가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질문. 그러면 저도 사실 저희 채널에서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 계좌에서 ETF로 투자하면 공제 후에 15.4% 세금을 내잖아요. 달러로 직투로 하면 22% 세금을 내죠. 맞습니다. 그런데 IS에서 하면 9.9%밖에 안 받는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세금 혜택에서는 이게 진짜 확실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손익통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동안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ETF로 내가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손해 보면 원래는 0인데 일반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 그 계산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고요. 손익통산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가 바로 이 ISA 계좌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 벌고 어떤 종목 총만 잃었으면 돈인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제 초과 수익을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무조건 ISA로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손실분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납부하는 거를 크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결국 똔똔인데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네. 똔똔인데 이거에 대해 내가 1,000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어색한 걸 이 ISA 계좌를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ISA 계좌의 경우에는 이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도 전에 그냥 똔똔인 상황,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가 0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만 더. 만약에 ISA 계좌에는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위험 상품은 검색이 안 되잖아요.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뭐 레버리지나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들. 근데 ISA는 상관없나요? 아니면 또 제약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으시고요. ETF 중에서도 사실 앞서 말씀하신 그 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까지 전부 다 선택해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참고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해외에 직투하게 되면 22%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참고로 국내 주식형 ETF는 사실 일반 계좌에서 뭐 매매를 하셔도, 그리고 IS에서 하셔도 결국에는 이 비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중개형 IS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하시기보다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뭐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절세 혜택을 더 크게 누리시기에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국내 상장 해외형 ETF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꿀팁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10개 해주셔도 돼요. 네. ISA 관련해서 좀 알아보신 분들 뭐 영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사나 블로그 같은 데도 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하는 게 아무래도 뭐 이런 절세 혜택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글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주식형 ETF 수익분에 대해서 비과세인 건 아까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ETF가 국내 주식형 ETF가 손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손익통산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ISA 계좌에서의 손실분이 손익통산으로 함께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서 수익을 봤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에서 손실을 봤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아까 손익통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 과표를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중개형 IS를 통하시는 게 혜택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혜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드릴까 해요. 물론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또 파격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 뒤에 혜택 뒤에 함정이 있거든요. 중개형 ISA 같은 경우 제약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제가 메리트를 말씀드렸다면 당연히 디메리트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디메리트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조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일단 의무가입 기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 3년 의무가입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의무가입 기간이 우리가 비과세 혜택 200만 원 그리고 저율분리과세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혜택들을 가져가기 위한 최소 조건인 거고요. 그냥 계좌를 개설해 두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3년 동안 개설만 해두셔도 이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뭐 투자를 해야 돼? 아닙니다. 개설만 해두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개설해놔라. 라는 얘기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좌를 통해서 내 있는 자산을 전부 다 넣겠다 이런 건 안 되시고요.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시고 최대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1억 원의 내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당해년도에 제가 2천만 원 말씀드렸던 이 미불입된 한도가 있으실 텐데 다음 해로도 또 2월도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내가 돈을 납입했는데 2천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조금 인출할 필요가 있다, 뭐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은 인출도 또 가능하세요. 인출이 불가능하지 않고요. 내가 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납입한 원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아시면 좋겠는데 내가 뭐 지금까지 6천만 원을 납입을 했다. 그리고 1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 수익 본 거를 내가 인출하겠다라고 하면 수익 본 100만 원이 인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에 납입했던 납입 원금에서 100만 원이 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출된 납입 한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인출된 만큼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맥스로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인출했으면 최대 가져갈 수 있는 이 한도는 9,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어느 정도 제약 조건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 계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 ISA 계좌에 만기 도래할 때 이제 연말정산 추가 세액 공제를 위해 꿀팁이 있다던데 소개해 주신다고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혜택만으로도 사실 가입하신다고. 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손익통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잃은 거에 대해서 그거 안 빼주고 얻은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SA는 이제 그게 된다고 들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이 처음 ETF를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혜택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도 이제 가입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또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널에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연금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ISA 계좌에서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자금을 찾을 때 또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 그 계좌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겨서 이체를 하게 되면 중개형 ISA 전환금액의 10%만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연금저축과 IRP 합산 세액 공제 한도가 우리가 연에 최대 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해에 중개형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이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해의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액 공제 한도까지 더 늘리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세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주는 계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이거 그 연금 계좌하고 ISA 두 개 다 운용하는 게 그 최고네요. 그 방금 얘기했듯이 돈 넘기는데도 세제 혜택을 중간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코덱스면은 상품 홍보 이야기도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 중개형 ISA 계좌로 ETF를 투자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이제 상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할까 하고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역시나 이제 제가 계좌를 말씀드렸으니까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활용하시기 좋은 키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해외 투자와 월배당입니다. 앞서 제가 뭐 국내 투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은 해외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 해외 상장 주식이나 해외 상장 뭐 ETF 이런 것들은 결국엔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그런 해외 주식형 ETF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상장된 해외형 ETF를 투자를 하셔서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강력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뭐 저율 분리과세 혜택, 이런 것들을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뭐 국내 투자분들 중에서 내가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혹은 뭐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으면서 동시에 국내 상장 ETF 중에서 해외형 ETF 중에서 내가 관심 갖는 ETF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개형 ISA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그런 메리트, 세제 혜택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월배당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분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는 또 똑같아요. 15.4%, 15.4%의 원천 징수가 되는데, 이 ISA 계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200만 원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수익분이 아까 15.4% 원천 징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천 징수 되는데 반해서 ISA 계좌에서는 만기 시 혹은 해지 시에만 이 손익통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사후에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과세로 모두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세로 나갈, 일반 계좌에서 했다면 과세로 나갈 부분이 내 계좌에 일단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또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 재투자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종목은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코덱스 미국 반도체 있잖아요. 네. 미국 반도체는 투자가 가능하고 SMH는 못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SOXX나 뭐 SMH 같은 그 반도체 따라가는 외국 ETF는 못 사는 거고, 정확하세요. 우리나라의 ETF 종목만 그 ISA 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완벽하게 이해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코덱스에서 중개형 ISA 가이드북 만드셨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여러 개 구성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포트폴리오들 만들어 주셨는지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삼성자산운용에는 최근에 이제 중개형 ISA에서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도에서부터 상품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담은 코덱스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을 좀 발간을 네, 하였습니다. 저도 대충 봤는데 진짜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만들었고요. 이 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개형 ISA 계좌의 이제 4가지 혜택, 뭐 3가지 말씀드렸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과세 이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혜택에 기반해서 장점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배당 추구형 그런 포트폴리오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배당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배당금을 찾아 쓰거나 또 다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 뭐 최근에 상장 후에 저희가 뭐 가장 큰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코덱스 타겟 프리미엄 3종의 ETF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 ETF의 이름을 보면 사실 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자산과 그리고 추구하는 배당 수익률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타겟 프리미엄 ETF는 기초자산의 상승에 참여를 하면서도 동시에 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이 수취한 프리미엄으로 월배당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ETF입니다. 먼저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의 기초자산은, 이 ETF의 기초자산은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최근에 AI를 주도하는 그런 테크 기업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고 계신 이 3개 상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ETF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미국 기업 중에 이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배당주죠. 그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로 유명한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도 타겟 프리미엄으로 월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입니다. 이 많은 투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연준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촬영 전에도 사실 뭐 FMC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사실 9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11월 대선을 조금 앞두고 생각을 하면 지금 트럼프 후보가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낮추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낮추지 말아라 라고 압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점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듀레이션이 긴 미국 초장기채에 투자를 하시면서 월배당을 좀 그런 인컴 소득을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하신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세 상품 모두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기초 자산의 구성을 우리가 다르게 했다는 점이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미국 국채도 있고 또 테크주, 배당주까지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활용하셔서 다양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이런 월배당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염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저도 그 환경에서 라이브로 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는 저는 완전 ETF인데 이제 좀 고위험 쪽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채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하는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아무래도 좋아지는 시스템인 게 맞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장기채를 찾고 계신 이유가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길다 보면은 우리가 금리가 1% 낮아졌을 때 듀레이션만큼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채를 가져가면, 그러니까 장기 듀레이션인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금리가 인하됐을 때 물론 이제 금리 장기채 금리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연준이 금리를 움직인 거에 국한되어서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장기채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또 다른 이제 전략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MZ 세대 분들, 저희 채널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젊으신 분들도 조금 계세요. 이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 분들께는 사실 저는 투자 추천을 드릴 때 MZ 분들이나 사실 제 또래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그런 분들이 질문 주실 때 드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보통은 이제 테크주에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요. 말 그대로 이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에 좀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장표로 준비를 했는데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MZ나 이런 분들, 아직은 투자 기간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지수잖아요. 나스닥 100. 역시나 좀 저렴하게 이제 연 0.0099%로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을 이끄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앞서 말씀해 주셨었죠. 이런 ETF도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테크 기업 중에서도 AI를 가장 잘하는 미국 테크 기업 10개를 뽑아서 투자하실 수 있는 이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가 제가 좀 선정해본 테크 러버 포트폴리오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중에 한 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ETF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폭넓게 구성을 하고요. 테크와 그리고 다양한 반도체라던가 이런 테크 쪽에 치중하면서도 다양하게 폭넓게 구성을 하고 추가로 최근 트렌드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의 힘을 실는 전략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조금 공격적인 테크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채널 제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지수 따라가는 거, S&P 500 하나, 나스닥 100 하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따라가는 거. 코덱스에서는 미국 반도체가 제일 가깝죠. 맞습니다. 지금 요 세 종목의 미국 AI 테크 탑10까지 하면 상당히 이 정도면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 건가요?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좀 선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S&P 500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밸런스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밸런스 추구형은 이제 안정감 있는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포트폴리오인데, 그럼 밸런스 투자 어떻게 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수를 좀 중심 축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테크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월배당으로 이런 인컴 소득까지 추구하는 게 밸런스 추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혜택이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월배당을 추구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까지 이 분배금 재투자 효과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밸런스 추구형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 지수의 장기 성장성을 좀 중심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테마를 통한 모멘텀 투자, 그러면서 꾸준한 월배당을 가져갈 수 있게 구성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요. 보시면 코덱스 미국 S&P 500 TR, S&P 500에 투자하는 그런 ETF이고요. 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면서 총보수 연 0.0099%라는 굉장히 저렴한 보수로 역시나 좀 투자가 가능한 ETF이고요.
다가올 또 AI 시대의 대장주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10,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 기업 아시겠지만 뭐 일라일리,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을 탑2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함께 좀 투자하는 ETF인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가 있고요. 이런 성장성 높은 테마 투자도 함께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 변동성이 낮은 이런 배당주 투자로 포트폴리오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역시나 함께 가져가셔서 월 배당까지 좀 함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테마 측면에서도 뭐 성장성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런 대표 지수 투자를 함께 함으로써 든든함까지 함께 추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계좌 활용에 있어서는 순수 비과세 혜택과 저유 분리과세 혜택까지 좀 함께 다 가져가시면서 이런 밸런스 추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장 잘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책임 매니저님, 사실 저희 물론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좋은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상품 이야기도 솔직히 당연히 하고 싶었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그 ISA도 꼭 왜 코덱스에서 해야 되는지 어필할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유 몇 개만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앞서서 이제 포트폴리오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코덱스에는 미국 대표 지수부터 뭐 월배당, 다양한 월배당 상품들도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타겟 프리미엄 활용한 월배당 상품들, 그리고 뭐 인도 같은 이런 신흥국에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ETF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뭐 레버리지 인버스 역시나 코덱스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서 이런 다양한 광범위한 라인업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운용 자산이 60조를 돌파하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로 보나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 보나 뭐 업계 1위 브랜드로서 역시나 풍부한 유동성을 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가 또 그래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 중개형 IS에서도 역시 코덱스 ETF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이번에 60조 돌파했다고. 네. 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ETF 그 직접적인 이 익스트레이지 펀드잖아요. 네. 직접적인 펀드에 대한 투자 그 열광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60조가 이게 그 작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ISA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연금 계좌 이전에도 그 다른 촬영에서도 그렇고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 그 사실 저는 연금 계좌가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별로 안 와닿는 그 뭐랄까 시스템 또 이름 연금이라는 게 아직 저는 와닿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ISA는 그 이 손익 그 계산이 되는 것 때문에 이건 해도 될 것 같아요. 손익 통산이 너무 네네. 좋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15.4에서 9.9까지 되는 거. 다만 이제 한도가 1억 있단 말이지. 1억까지만 그 혜택이 적용이 된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이 계좌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중개형 ISA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 메리트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에 따른 조건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방금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1억 원까지는 사실은 이 중개형 ISA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분은 당연히 뭐 다른 또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고 한데, 이 절세 혜택 측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진 이 중개형 ISA가 아무래도 좀 필수적인 그런 계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건 또 중개형 IS에 제가 앞서서 강조를 드렸었죠. 해외 투자와 월배당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사실 시장에 정말 많은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 브랜드도 있고 한데 효율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알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셔서, 제가 뭐 예시로도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ETF 외에도 저희 코덱스에는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에게 걸맞는 알맞는 성향에 딱 맞춰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산 증식을 잘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요, 코덱스 중개형 ISA 가이드북이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잘 읽어보시고 또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하신 가이드북 그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데 나름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진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를 거의 10년 가까이 해온 저조차도 ISA 계좌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좀만 한 5분만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ISA 계좌의 혜택들이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투자를 가까이 한 저주타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생각보다 혜택이 많은데도 야 이거 활용 안 한 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좀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뭐 외우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계속 긴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요. 저희 가이드북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바로 옆에 두시고 언제든지 뭐였지 싶을 때 그냥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보시면 쉽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